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발휘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초능력. 과거 영화나 만화에서 볼 법한 초능력을 자랑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마술인 듯 초능력인 듯 그 애매한 경계에서 놀라운 능력을 자랑한 이른바 초능력자들이 알고 보면 사기꾼에 불과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초능력 있는 척 사기쳤던 사람들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탑4. 기요타 마스야키. 7, 80년대 단단한 숟가락을 구부리는 초능력으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던 자칭 초능력자 유리 갤러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스푼 밴딩 초능력자가 일본에서도 활약한 바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TV 속 유리 갤러의 시연을 보고 똑같은 능력을 발휘해 일본 현지는 물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요타 마스야키인데요. 유리 갤러처럼 손가락에 힘을 주지 않고 단지 문지르거나 숟가락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휘거나 부러뜨리는 놀라운 염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대와 미국 버지니아대의 연구진으로부터 근육의 힘이 아니다, 그 이상의 메커니즘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알아낼 수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저력이 숨어있는 듯한 평가를 받았다고도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캐나다 출신의 마술사이자 초능력자 사기꾼 제임스 랜디가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죠. 당시 100만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자칭 초능력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능력을 검증하면 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100만 달러 파라노말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를 주최한 제임스 랜디는 우리나라 방송사 SBS와 손잡고 약 2달간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제작진은 일본에 직접 방문해 기요타 마스야키를 찾아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매의 눈에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되며 기요타의 사기 행각이 발각됐죠. 촬영 당시 스푼을 구부리는 능력을 원활하게 선보인 기요타는 심지어 제작진이 한국에서 가져온 스푼마저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구부려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촬영을 마친 뒤 숙소로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돌려보던 제작진은 의심스러운 장면을 포착했다고 하네요. 책상 아래쪽에서 촬영 중이던 2번 카메라에서 기요타가 이미 구부러져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화면이 잡힌 것인데요. 게다가 다른 카메라에는 혼자 있을 때 끙끙거리며 스푼을 구부리는 모습까지 찍혀 기요타 마스야키의 초능력 연기는 그렇게 막을 내려야 했죠. 당시 제임스 랜디의 일명 초능력자 사냥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과연 언제까지 초능력자 행세를 하며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 행각으로 부를 축적했을지 궁금해지네요. 탑3. 준 라보. 세상에는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8, 90년대 초반까지 성행했던 심령치료 역시 과학과 의학으로는 검증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과정을 통해 암과 같은 불치병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지며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바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필리핀 출신의 심령치료 전문가 준 라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준 라보의 탁월한 심령치료 기술이 국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건 1985년. 당시 가수 김수희가 유방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준 라보의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소문이 퍼지며 당시 의학기술로는 가망이 없던 전국의 암 환자들이 준 라보가 머물고 있다는 필리핀 바기오로 향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된 치료 과정과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 라보가 환자의 목이나 가슴 등 암세포가 발생한 부위를 맨손으로 절개하면 시커먼 핏덩이와 함께 암덩어리가 꺼내지고 이로써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암 역시 씻은 듯 난든다는 것이었는데요. 2020년에 들으니 그저 황당무계할 따름인데 심령치료가 대대적인 관심을 받던 8, 90년대에는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며 준 라보는 곧 유명 인사로 자리매김했고 급기야 필리핀 바기오 지역의 시장까지 역임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나 추후 소문만 믿고 필리핀으로 향해 준 라보에게 거액을 주고 맨손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완치되기는커녕 사망했다는 소식이 줄줄이 전해지며 의혹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취재를 위해 바기오로 향하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는데요. 당시 TV 출연이 빈번했던 준 라보는 그 알팀의 취재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늘 그랬듯 맨손 수술 과정을 여과 없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특수 고속 카메라를 별도로 준비한 그 알 제작팀의 기지 덕분에 몰래 촬영된 화면에서 준 라보가 손에서 스펀지를 꺼내 피를 짜고 주머니에서 동물의 내장을 꺼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심령치료사 준 라보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 그의 맨손 수술 행각도 중단됐다고 하네요. 탑2. 장바오성.
염력, 투시, 독심술 등 초능력자들이 주장하는 능력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중국 7,000년 전의 건강 비법으로 통하는 기공과 관련한 초능력도 있는데요. 기에 공을 들인다는 뜻의 기공은 몸 안에 흐르는 기라는 생체 에너지의 흐름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하는 중국의 전통 자기치유 체계로 80년대 초반 중국 현지에는 이른바 기공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이 사람이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장바오성인데요. 당시 사물 이동, 투시력으로 봉투 안에 쓰인 글자 맞추기 등의 초능력을 발휘해 인지도를 구축하기 시작한 장바오성은 급기야 베이징에서 중국 혁명 원로인 예제닝 부주석 앞에서 초능력에 성공하며 정부청사 밀집 지역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 고위층 간부 및 인사들과 친분을 쌓던 장바오성은 중국 우주개발의 아버지로 통하는 첸 쇠선 등 고위 과학자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국보 대접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까지 장바오성이 주장하는 초능력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죠. 1983년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장바오성이 주장하는 이념을 본격적으로 군사무기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초자연현상을 연구하는 507 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 장바오성을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장바오성이 될 중국 각지의 초능력자들을 불러 모아 외국 위성을 통제하는 등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일명 초능력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장바오성의 초능력이 사실이라고 믿은 것도 모자라 국가적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 중국 정부의 믿음은 1988년 진행된 현장 실험을 통해 산산이 부서졌는데요. 중국 국가과학원의 원사이자 물리학자인 허쩌슈가 장바오성의 초능력이 조작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낱낱이 규명했기 때문이죠. 장바오성의 가짜 초능력을 정리한 보고서는 1995년 도서로 출간되며 10여 년간 이어져 온 장바오성의 대대적인 사기극은 끝을 맺게 됐다고 하네요. 이후 철저히 자취를 감춘 장바오성은 잠적 이후 칩거 상태로 외롭게 지내다 약 20년이 지난 2018년 심장병으로 사망하면서 최근 국보급 사기꾼의 쓸쓸한 말년이 다시금 조명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탑 1. 유리 갤러. 유리 갤러는 2020년인 지금까지 초능력자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7, 80년대 세계를 무대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스라엘 출신 마술사입니다. 딱딱한 숟가락을 구부리거나 멀쩡한 시계를 고장내고 방청객의 생각을 읽는 독심술을 선보이는 등 당시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초능력을 자랑하며 국내뿐 아니라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1984년에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해 KBS 세기의 경이 초능력 유리 갤러쇼라는 특집 방송까지 편성될 만큼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유리 갤러는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초능력을 활용한 공연을 펼치며 수년간 유명 할리우드 스타 못지않은 재산을 축적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앞선 기요타 마스야키의 사기 행각을 포착한 초능력자 사냥꾼 제임스 랜디에게 발목을 잡히며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제임스 랜디는 유리 갤러의 숟가락 굽히기는 형상 기억 합금을 이용한 것이고 텔레파시를 통해 상대방이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려내는 능력은 뒤를 돌겠다고 말한 뒤 특수 거울을 이용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몰래 보는 것으로 가능했던 아주 단순한 속임수에 불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유리 갤러가 제임스 랜디를 상대로 1,500만 달러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감행했지만 재판에서 자신의 초능력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탓에 오히려 제임스 랜디에게 소송 비용 12만 달러를 배상해줘야 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고 하네요. 재판 이후에는 나는 초능력자가 아니다, 엔터테이너일 뿐이다 라는 뻔뻔한 발언까지 해 수십 년간 초능력자 행세를 통해 재산과 명예를 획득한 유리 갤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렇게 왕년의 초능력자에서 본업인 평범한 마술사로 돌아간 유리 갤러는 지난 1월 또 한 번 기이한 행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영국 총리실에서 당시 인지적 다양성을 가진 공무원을 채용한다며 괴짜, 부적응자 등을 원한다는 공고를 내자 이른 후반의 나이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패기를 보인 것인데요. 한 언론사에 따르면 나의 능력은 다른 후보자들에겐 없는 거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스파이 활동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총리 보좌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이번에는 영국 총리실을 상대로 사기칠 기세인 유리 갤러, 아직 채용 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말년에도 특이한 캐릭터는 여전하네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초능력 사기꾼들을 통해 초자연적 현상의 실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첨단 과학을 향한 관심이 샘솟던 시대에도 이러한 사기 행태가 통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한편 일반 대중들은 과학기술에 따른 편리함 등 결과물만 향유할 뿐 정작 과학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자각하지 못한 상태여서 가능했던 일들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